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아주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서도 좋기도 하고, 뭔가 이번 주는 상당히 좀 길었던 이런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시황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를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객이 잠깐 문의를 하긴 했는데요, 간단한 매매하는 어떤 방식, 제가 예전에 뭐 사용했던 방식 중에 그래도 괜찮았던 방식 한번 짧게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강하게 지수가 올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인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일단은 오늘 하루의 어떤 것보다는 누계로 한번 봐볼게요. 거래소를 보면 일단은 거래소 시장의 외인의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쵸? 어제 기관들은 이제 좀 어제로 좀 많이 좀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시장에서 역시나 외국인이 기관을 압도할 것 같은 또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에도 그래왔고 언제나 그래왔지만 이상하게 기관들이 단타 매매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이 구조적인 어떤 문제인지가 조금 하지만 하여튼 단타하는 습성이 많다, 기관들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역시도 잠시만요, 지금 바뀌었네요. 코스닥 역시도 외인들은 뭐 흔들릴지언정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기관들은 또 많이 팔았습니다. 기간 누계로 봤을 때. 그래서 역시 코스닥에서도 아마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외인들의 2018년 수익률 뭐 플러스 뭐 몇 프로, 뭐 기간 뭐 플러스 뭐 거의 본전 정도 수준, 개인 마이너스 몇 프로, 이런 어떤 기사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들이 지금 지수를 대하는 혹은 종목을 대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단타 매매하듯이 마치 이평선 매매하듯 거래하는 것 같은 이런 좀 생각도 좀 들고, 보조 지표를 너무 많이 좀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까지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이랬는데, 일단은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일주일에 대한 오늘 좀 방송을 좀 최대한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의 시장에 대한 어떤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뭐라고 할까요? 기간에 어제가 한 3천억 정도였던, 맞죠? 3천억 정도의 기간에 매도로 있어서 이제 꽤 많이 출렁거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연말에 어떤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을 기관들이 사실 1조 가까이 이제 매수를 해서 다 받아냈거든요. 그죠? 이게 며칠 안 되는 거예요. 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일주일 뭐 열흘 정도. 근데 이것을 다시 일주일 27일부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27일부터 8천억 정도로 다시 되팔았어요. 그러니까 단 일주일을 들고 있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좀,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간의 어떤 매매 행태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기간이 언제나 시장이 연말에 대해서 웃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매번 반복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어, 다행히도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하고 있는 거, 그리고 코스피 역시도 계속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의미 있는 좀 모습이라고 보이고, 이것이 어떤 원화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법도 한데, 어제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환율에 대한 어떤 바닥인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량이 혹시 쏟아진 것인가?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그 외국인들은 일단은 환율의 어떤 시세 차익보다도 한국 증시 자체를 좀 좋게 보는 것에 어떤 좀 비중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 번째 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쵸. 지금 시장에서의 주도, 여기 보면 제가 ETF를 이렇게 펴놨는데요. ETF의 오름세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 코스피 레버리지 말고 그냥 코스닥 150 ETF를 보면 음, 그냥 코스닥 150 ETF의 수익률은 3.48이었거든요. 이것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뭐였냐라고 보면 헬스케어랑 바이오입니다. 4% 이상대로 이제 4%, 3% 이상 이렇게 해서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면 시장의 수익률 게임에서 보면 코스닥에서는 확실히 헬스케어 바이오가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음, 그것은 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이 지금 시가총액이 30조를 이제 넘겼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차 쪽인가요? 현대차 쪽과도 아마, 제가 지금 정확히 시가총액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차를 아마 앞선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사실 코스닥에는 어떤 정책적인 모습, 어떤 정책과 어떤 수급과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한 어떤 약간의 좀 부진한 어떤 반사이익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그 정부의 어떤 코스닥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한번 그 글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러니까 벤치마크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듯이 KRX 250의 어떤 뭐라고 하나요? 벤치마크 지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 코스닥을 좀 사들여야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좀 있긴 합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시총이 높은 순으로 패시브하게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약간의 선침해적인 어떤 선반영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좀 보이긴 하나, 아무튼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어떤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에 의한 어떤 종목들도 꽤 많지만 사실 성장성이 이한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말이냐면, 지금 같은 어떤 저성장 시대에 성장을 한다라는 어떤 귀한 어떤 특이한 어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 그쪽으로 좀 더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의 어떤 PER 논리로는 지금의 성장성을 이야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어, PBR을 볼 때도 역시 ROE를 함께 봐야지만 PBR을 확인해 줄 수 있겠구나. 단순 PBR의 어떤 1배라는 기준으로는 잡을 수 없다. 그죠? ROE와 PBR이 연동되어 있는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건데요. 아마 이 부분은 언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일일이 계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ROE가 몇 배일 때 PBR은 몇 배까지 줄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쭉 한번 그냥 일일이 다 계산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엑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엑셀이랑 어떤
이런 것들을 뭐 못 하거든요. 컴맹이어서. 그래서 보통 아직까지도 일일이 다 계산을 하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번 주가 좀 시장이 어렵기도 했고, 뭐 출렁임도 있고, 뭐 환율이라는 어떤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제였나요? 어제였나 한 보고서를 봤더니 괜찮은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실효 환율을 보면 사실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였냐면 실질 실효 환율은 수출 경쟁력 문제이지만 회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는 달러 약세, 그러니까 부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실 여러 가지를 좀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에 관심이 좀 많이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았었다라는 것으로 일주일을 좀 예, 마무리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지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수는 일단은 그대로 한번 봐보면 코스피 지수를 한번 봐보면 쭉 하락했던 주식이 쭉 상승하는, 어제 하락이 꽤 큰 하락이 있었지만 오늘 꽤 많이 1.26%가 상승하면서 많이 회복시킨 모습, 그렇죠? 이것을 제가 종가 차트로 한번 볼게요. 한번 아마 종가선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종가만 이제 연결한 겁니다. 보면 이렇게 설명 들었었죠.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이런 주식이 있다면 첫 번째는 매수는 하지 않고 두 번째 여기를 돌파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이렇게 바닥 자리를 잘 짚는다면 이런 변곡점 자리라든지 다시 여기 바닥 자리, 이 돌파 자리, 이런 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에 정확하게 종가선으로 보면 이제부터는 코스피가 진짜로 돌파했구나. 오늘 거래량은 조금 작긴 했지만 돌파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꺾일 때 꺾이더라도 일단은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 시가총액, 이 지수를 움직이는 이 지수의 기여가 가장 높은 업종 쪽에서 종목을 편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의 모습은 어땠나요? 이렇게 종목이 빠지고 지수가 빠지고 첫 번째 매수는 안 하고, 혹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매수해도 되겠죠. 약간 꺾임이 있었지만 이때 매수를 했고, 여기서 눌림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 종가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자리도 아주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빠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를 바로 봐볼게요. 코스피는 이렇게 밑에 있고 코스닥은 지금 전고점들을 다 뚫어버린 자리들입니다. 다 뚫어버린 자리. 그러니까 종가로 보면 좀 명확하게 좀 보여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은 일단 상승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고, 현재 대장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제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괜찮게 보고 있는 쪽이 일단 꺾일 때 꺾일더라도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그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이쪽 제약 쪽과,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다시 가고 있는 2차 전지 쪽에, 그 다음에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된 어떤 모습들에 있는 어떤 종목들 그리고 화학 쪽에서도 강한 모습들, 이 화학이라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원유가 강하게 돌파하는 어떤 일시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뭐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OCI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거,
속해 있지만 일단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시총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다, 업종이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포트폴리오를 짰지만 오늘 급하게 죄송스럽지만 포트폴리오 전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변경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4개 업종을 했고 지금 하나의 업종은 하진 않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제 뭐 IT 쪽 이쪽으로 정해놓고 있고, 일단 1순위로 쳐다보고 있는 거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라든지 뭐 여러 개 몇 개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1순위는 삼성전기를 좀 오랫동안 좀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꽤 오래셨어요. 꽤 오래셨는데요. 이것도 종가선 차트로 한번 그냥 볼게요. 삼성전기를 꽤 오래 보고 있긴 하였는데 꽤 오래 쉬었죠. 이때 고점대가 6월 달이니까 6월 이후부터 꽤 오래 쉬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전부터 뭐 이 언저리부터 계속 좀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위에 큰 박스권 이것을 돌파를 해야지만 좀 안전하게 들어가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8% 정도 아주 큰 상승,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있어서 지금은 비록 크게 보면 횡보 중이지만 2018년도에 어떤 실적을 보자면 그냥 간단하게 놓고 갈 주식은 아닌 것 같고, 점점점 어떤 기업들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러니까 대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도 그렇고 주식들도 그렇고, 당연히 변동성이 큰 쪽은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크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의미로 좀 삼성전기도 1순위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변경한 부분을 이렇게 짧게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맞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1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 사실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오늘 제가 처음으로 샤워를 했더라고요. 오늘 장이 끝나고 한 3분 정도의 고객들과 통화를 하고 오늘 샤워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씻었더라고요.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제가 안 씻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좀 많긴 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제 자신이었던 거였고, 어떤 거였냐라고 보면 일단은 어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탐욕이 좀 앞섰던 것 같다. 어떤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왜 내가 사야 될 종목은 왜 벌써 다 올라가 있지라는 어떤 초조함에 기다리지 못하고 대장주가 아님에도 매수했던 어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오늘 포트폴리오를 고객들의 어떤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약주 빼고. 그래서 상당히 죄스러운 마음이 많고요. 너무나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아직도. 이게 왜 그러냐 치면, 이게 그냥 제가 혼자 골방에 앉아서 주식을 하는 거였으면 매도 단추 누르는 게 더 빨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회원들이 있고 오래된 회원들 뿐만 좀 많은 회원들 분들이 저희의 어떤 그러니까 주식의 어떤 방향을 참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섣부른 판단인가? 혹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반등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예측들, 상상들 때문에 딱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그냥 칼처럼 매도를 해야 되는 원칙 그리고 시장에 대장주를 매수해야 된다는 어떤 원칙 그리고 그것이 타이밍이 아니면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해야 된다라는 원칙들을 조금 급한 마음에 좀 실수라는 표현보다는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알고 한 건 실수가 아니죠. 이것은 그죠? 모르고 하는 것이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은 실수가 아닌 뭐라고 할까요? 실수보다 더 하여튼 어감이 안 좋은 무언가를 한 것 같아요. 잘못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매매할 때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바로잡기를 계속 좀 마음속에 있었는데 어떤 미안함도 있었고 회원들에 대한 그리고 이게 저에 대한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절대 주식할 때 자존심이 없습니다. 절대 주식에 자존심이 없거든요. 추세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아니었고 사실 좀 미안함이 컸던 겁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그쵸? 어떤 저희 회사의 자산도 있고 회원분들의 자산, 회원분들은 또 가장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뭔가 좀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일주일 동안의 어떤 마음고생을 다 씻고 샤워도 하고 다시 시장을 좀 새롭게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하면 사실은 좀 이렇게 민원성의 어떤 회원분들의 어떤 민원성의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방송하는데 또 저기 어디야 그 음성에 계신 그쵸? 저는 사실 이분을 상당히 좀 멋지게 보는 분이 있는데 음성에서 이제 모자 이제 쪽을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갑자기 이제 방송을 하는데 힘내세요 화이팅 뭐 이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어쩜 이렇게 마음이 좋으실까? 그러니까 제가 실수하는 것을 회원분들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의 방송이라든지 저의 어떤 호흡들을 아시고 너 잘못하는 것 같아. 이거 왜 그래?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우리한테 미안하지? 괜찮아. 앞으로 잘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에 너무 이게 죄송하더라고요. 더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역시도 저한테 원래 보통 주식을 이제 하다 보면 주식을 좀 안다 싶으면 고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하는 분들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좀 강하게 어필을 하기도 마련인데 저희 그 직원들 역시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주 기분 좋게 뭐 제가 아주 기분 상하지 않는 정도로 아주 돌려가면서 살살살 이렇게 화이팅을 해주더라고요. 저에게 오히려 그래서 우리 그 회사 그 평생투자 파트너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겠다. 구조 자체가. 왜냐면 회원들도 저를 잡아주고 직원들도 저를 잡아주고 뭐 저의 와이프도 저를 잡아주고 뭐 그죠? 이런 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잘못된 길을 갈래야 갈 수가 없겠구나. 천만다행이다. 나처럼 미숙한 어떠한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하루였고 마치 저는 지금 종교가 없거든요. 종교가 없는데 마치 누군가 이렇게 꼭 지켜주는 것처럼 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잘해야겠다. 그리고 아까도 직원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는 정말 좋은 회사가 돼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 분에게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크리스마스 때는 활짝 웃을 수 있는 어떤 다시 그런 어떤 패턴으로 유지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회원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매수 사유를 좀 알고 싶다. 사실 당연한 거죠. 그 저희가 문자를 보낼 때도 매수 사유를 당연히 적든지, 못 적으면 뭐 카페에 적든지, 혹은 홈페이지에 적든지,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그런 것들이 전부 없었거든요. 그것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었는데, 그거 역시도 또 알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회원분께서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템포를 다시 맞추겠습니다. 원래 템포는 어떤 좋은 종목인과 업종들이 있으면 이것이 왜 좋은지에 대한 것을 회원들과 서로 소통을 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오랫동안이란 말보다 적절한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같이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에서 이제 매수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매수가 이루어졌고 사유가 뒤에 오는, 완전히 잘못된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을 오늘로부터 종집으로 이렇게 찍겠습니다. 찍고 어, 주말 동안 못다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저희가 지금 4개 업종에서 종목을 6종목을 총 매수를 했는데요. 아마 한쪽 종목, 한 업종 정도에서 한 종목 정도를 추가를 할 생각이고, 그것도 타이밍이 나온다면, 안 나온다면 매수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6개, 7개 정도로 일단 1분기에서 2분기 정도까지 한번 좀 바라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카페에 보면 44개의 관심 종목, 1, 2분기의 관심 종목 일단 올려놓기도 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이 종목에 대한 이제부터의 어떤 관심, 어떤 내용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소상하게 아마 카페에다 올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블로그는 이제 회원이 아닌 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카페에다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할 내용은 지금 27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썼던 하나의 매매 원칙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 이전에 제가 아주 감사하게 받은 오늘 긴 문자 편지를 하나 회원께 받았는데요.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매매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저 역시도 사실 이게 너무 부끄럽는데요. 아마 보내주신 분의 어떤 정성을 보면 부끄러워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 한 회원의 오늘 아침에 문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어떻게 저의 심정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힘이 됐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분들이 문자라든지 이런 쪽에 화이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치 저희를 홍보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봐 조심스럽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홍보를 하려면 저희가 돈 내고 인터넷에 광고를 했겠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광고하지 않거든요, 회사를. 그래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진 않았지만 이게 익명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는 원래 회의 후 동료들과 한잔했습니다. 제가 거하게 한턱 쐈습니다. 돈을 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술 한잔 살 수도 있고, 예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후 월 300 정도 월급을 받는데 매달 이거저거 내다 보면 저축할 돈이 없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가도 2달 가까이 가도 모아지는 돈은 없고 매달 똑같은 그날인 것 같아 1년을 넘게 제 소비 패턴을 기록하고 분석해 보니, 저는 패션에도 관심이 없고 보석도 안 좋아하고 화장품도 별로로 안 쓰고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 한잔 하는 게 전부인데, 정말 지출을 줄인다면 그 술 한잔 하는 20만 원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약 3달 정도는 집에서 혼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2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 우울해졌습니다. 결국
저축 포기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20만원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저축이란 거 포기하고 살다가 평생투자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급과 주식 투자는 철저하게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수익 나도 오버하지 않고 손실이 나도 오버하지 않고 딱 1년으로 보자고 다짐하고 잘 지켰습니다. 작년에도 월급으로는 한 푼도 저축한 게 없지만 주식으로 1000만원 수익 났습니다. 1년에 1000만원이면 월 83만원을 저축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저는 정말 만족하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술 한잔 살 수 있는 것도 평생투자 파트너가 있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톡 드리는 것은 어제 대표님 방송을 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보냅니다. 하루하루 생각하지 말고 그냥 1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불이익과 손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평생 투자 파트너 덕분에 어제 12명은 술을 거하게 마시고 행복했답니다. 오늘은 주식장이 힘든 게 아니고 제가 힘들게 생겼습니다. 대표님 힘드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카톡으로 긴 글이 왔는데요. 이걸 보고 아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고 제가 이걸 읽어드린 것에 대한 회원분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게 제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정확히 꿰뚫고 있으실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겸손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지만 한 번 더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겸손해야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했던 거 항상 짧게 호흡 보지 말고 1년 동안 좀 긴 호흡으로 평균으로 다가가자. 평균을 통계를 따르자. 통계에서 어떤 확률을 올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고객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딴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었고 제가 약간의 어떤 징크스가 살짝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회원분께서는 아마 제가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식 얘기가 아닌 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제 원칙 중에 하나는 주식으로 번 돈으로 사치품 사지 말자가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엔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깨지면 주식을 이제 수익으로 보게 되면, 그쵸? 수익으로 보게 되면 진짜로 탐욕이 먼저 가거든요. 공포보다. 그때 스텝이 깨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최근에는 저 역시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뭔가 안 풀리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제 오랜 꿈이 뭐였냐면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이 텃밭 옆에 조그맣게 앉아서 뭐 이렇게 옆에 닭도 키우고 하면서 기타 치면서 그 집에서는 주식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골에도 반반 이제 도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닭은 이제 다음 주 정도 날씨 조금만 더 풀리면 키울 거고 오래된 기타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와이프가 이제 비싼 기타를 사준 거예요. 이번 연도에 저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 이 기타가 그러니까 한 450만 원 정도 이상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에게 이제 사줘서 저는 이제 나는 꿈을 이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 결국 내가 주식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실은 저번 주 주말에 환불했습니다. 선물 받은 주식 기타를 제가 그 매장에 가서 어렵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환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너무 아까운 기타이긴 한데요.
너무 아까운 기타. 목재도 좋고. 그러니까 원래 음악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악기는 개떡이어도 연주하는 사람이 훌륭하면 되는 거잖아요. 악기가 좋다고 뭐 연습을 더 많이 한다거나 좋은 소리를 낸다거나 아름다운 뭐 감동을 주는 음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저에게는 이 정도의 가격대면 사치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환불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게 이제 카드 승인 취소가 띵동 나오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나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유 뭔가 좀 와이프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다시 좀 제자리를 찾는 듯한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렇게 선물을 받은 것까지 환불할 정도로 저렇게 구두쇠 같이 살아서 뭐해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사치품 사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용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버스비랑 저는 차가 없거든요. 와이프는 있고 저는 뭐 버스비랑 담배값 정도 그리고 뭐 웬만한 건 회사에서 다 해결하거든요. 밥도 먹고 뭐 음료수도 먹고 이건 다 회사 걸로 먹으니까 사실 돈을 얼마 쓰진 않는데요. 사실 그래도 뭐 이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를 나왔냐면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원칙. 매매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식하는 사람한테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어떤 원칙, 기술적인 어떤 분석을 할 때 원칙, 어떤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심리적인 원칙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주식 노트를 의무적으로 쓰는 것도 약간 심리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오늘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매매라는 것은 원칙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허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주식을 할 때 원칙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선은 20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을 보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이 뭐 대단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50일 이동평균선이 무언가 다 맞아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원칙을 그렇게 제가 정한 겁니다. 근데 그 정한 원칙은 가장 많은 트레이더들, 해외 외국의 트레이더들이 20일, 50일 선을 가장 많이 깔고 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겁니다. 어떤 이것에 대한 뭐 53일 이평선은 절대 안 돼.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199일 이평선은 말도 안 되는 거야. 200일만이야.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원칙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만약에 200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의 원칙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지키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원칙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200일 이평선 검은색 선 아래에 있을 때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빨간색 선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매수, 하향하면 매도를 한다. 이거를 기본으로 깔아볼게요. 일단 혹은 이게 무거운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먼저 뚫어도 매수, 요렇게만 딱 해볼게요. 딱 요 세 가지 방법. 그렇죠? 별거 아니죠?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실제로 했던 방식은 제가 한 15년 뭐 그때였나요? 꽤 오래 됐거든요. 꽤 오래 전에 저는 40일 이동평균선과 18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주식을 매매를 꽤 많이 했었어요.
이것을 요 두 개만 딱 이용해서. 그 이유는 뭐였냐면 40일 이평선을 해본 거는 코스피 지수를 포함해서 각종 대형주들의 이평선을 1일부터 200일 이상까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때는 뭐 1000일 이평 뭐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썼었거든요. 이걸 다 대입해 보니 40일이 가장 잘 맞더라. 40일과 180일이 가장 잘 맞더라라는 어떤 근사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걸 썼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바꾼 거는 내가 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많은 남들이 보는 수치가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0과 200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50이든 40이든 180일이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일 이평선이라고 하면 좀 긴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가가 200일 이평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좀 장기 추세가 좀 좋구나. 혹은 200일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장기 추세 좀 아래에 있구나. 그리고 50일 위에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50일 200일과 50일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주가가 위에 있다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다 시장이 강하구나. 근데 이렇게 200일이 밑에 있고 50일이 이렇게 200일은 위로 가고 있는데 50일은 이렇게 밑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뭐 조정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식을 기술적 분석으로 그냥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요것의 개념으로 보면 그냥 마구잡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가까이 와서 이거 색깔을 좀 진하게 볼까요? 아니면 제가 예전에 썼던 방식으로 이걸 패턴을 바꿔볼게요. 180일 40일 이렇게 만약에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100% 수익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는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저희 회사의 매매 패턴을. 근데 이게 조금 매매가 많아지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매매가 많아질 수도 있는 단점. 횡보장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손실이 많아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매매가 많아지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이 방식을 택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를 한번 알려드리면 일단 삼성전자부터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를 이 방식으로 봤다면 어느 구간부터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정배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한번 잘라서 봐볼게요. 여기서부터 매매했다면 그렇죠? 삼성전자를 위를 50일 이평선을 40일 이평선을 뚫을 때 매수 매도 다시 또 매수 매도 본전 매수 매도 본전 매수 매도 다시 돌파했으니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아직은 대기. 엄청난 수익이 났을 것 같죠? SK 하이닉스 이건 뭐 차트가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는 어때요? 일단은 200일 위에 있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본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좀 확대해 보면 이런 구간이 나오겠죠? 요 200일이 위에 있을 때니까 위에서 주가를 위로 뚫었을 때 매수 매도 본전이죠. 다시 매수 매도 이만큼이지만 수익. 하지만 요 사이에서 이익 실현할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밑으로 다시 주가가 돌파하죠. 그러다가 다시 200일을 뚫죠. 요때 다시 매수 1차 매수 다시 50일을 뚫으면 2차 매수 매도. 그렇죠? 뭐 없죠.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재진입했다라고 생각했다면 매수 매도했으면 그냥 본전이에요. 여기서도 만약에 이런 속임수들에서 했더라도 크게 손실 안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50일을 먼저 뚫을 때는 매수하지 않고요. 무거운 걸 먼저 뚫으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 본전, 매수, 매도. 51선을 깼기 때문에 매도, 이익.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큰 수익이 나옵니다.
하지만 매매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들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렇죠? 뭐 과거에서부터 보면 매수, 매도 수익, 매수, 약간 수익, 다시 매수, 뭐 매도 수익, 혹은 뭐 약간의 수익, 매수, 매도, 약간 손실, 그렇죠? 매수, 수익. 요런 정도의 요거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을 한 번에 다 무마시키거든요. 근데 요 정도 이게 차트를 크게 보니까 잘 못 보실 텐데 여기서 이 정도면 20% 정도가 이게 금방 나옵니다. 수익률은. 그렇죠? 그래서 이 방식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릴 때. 매수, 매도, 본전, 매수. 근데 요런 휩소 정도 종가상 위에 버텼기 때문에 아직 수익권.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익이 납니다. 뭐 어떤 걸 해볼까요? 뭐 네이버를 해볼까요? 아이고 이거는 약간 애매했었네요. 요 당시 때 매수, 매도, 매수, 다시 또 추가 매수, 요 언저리에서 매도, 다시 매수, 매도. 엄청난 수익이 났겠죠? 근데 요런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요런 구간. 비추세 구간. 요런 데서 보면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한 3번에서 4번 정도가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면 아, 횡보구나라는 어떤 좀 것을 느껴집니다. 살짝. 근데 이런 곳에서도 크게 손실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매수, 매도, 이익, 매수, 매도, 이익, 매수, 본전, 매수, 수익. 이게 꽤 큰 수익이 납니다. 이 방식대로 하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해볼게요. 뭐 최근에 인기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삼성 SD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대신 이런 장점도 있어요. 200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예 주식을 거들떠도 안 보는 어떤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매도, 다시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뭐 매도 꽤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방식은 개인적으로 하기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종목을 뭐라고 할까요? 실적을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시가총액 코스피에서만 매수 매도를 해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매수 매도만 하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 방식이 좋다는 건 알고 저 역시도 아주 기계처럼 하기 때문에 아주 좋거든요. 감정도 없고 확률도 꽤 높고 수익률이 꽤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비추세 구간의 어떤 횡보 구간에서 잦은 매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물량을 추가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살짝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저는 만약에 누군가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이 저에게 뭐 하나 알려줘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알려드립니다. 근데 대신 아주 친한 분한테, 저는 이것을 여태까지 알려드린 분이 한 두어 분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한 두어 분, 한 세네 분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으로 다 오픈을 해봤네요. 근데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이거의 중요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지키는 것. 원칙을 지키면 수익이 나요. 근데 이 원칙을 안 지킵니다. 보통 요거 매수 매도할 때 여기서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요런 데서 여기 뚫었을 때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다린다거나 매수 매도를 안 해요. 매수하고서 중간에 판다거나 이 꺾이는 게 아까워서 중간에 판다거나, 그러니까 요럴 때 중간에 꺾일 때 요럴 때 판다라는 거죠. 사실 더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럴 때도 매수 매도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까운 것이 생기다 보면 보통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많이 쪼개지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사용했을 때 2000년 초반 때는 사람들이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잘 몰랐을 때 보통 200일 이평선을 뚫으면 매수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200일 이평선을 뚫고 200일 이평선을 다시 빼면 매도한다. 다시 뚫으면 매도한다.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200일 이평선의 반의 반 정도까지 온 거예요. 예전엔 200일과 100일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것도 역시 손실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요거의 반, 50일까지 들어가 가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의 반씩 쪼개지다 보니까 200일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을 200일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을 50일 빠질 때, 그러니까 이 위에서 팔고 싶어는 욕망 때문에 이렇게 파는데요. 이 50일 혹은 40일보다 더 밑으로 쪼개지면 20일, 뭐 30일, 뭐 15일, 뭐 33일, 5일, 10일, 예전에 단타 많이 할 때는 3일, 10일 크로스도 보고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 이하로 쪼개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부터는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공포보다는 탐욕이 앞서는, 어떤 통계보다는 탐욕이 앞서는 어떤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버티고 포기하는 건데요. 큰 이평선 40일 혹은 50일 단기 이평선을 이렇게 보고 장기 이평선을 180일 혹은 200일로 보고 매매를, 만약에 진짜 원칙대로 했는데 이렇게 원칙대로 1년을 했는데 수익이 안 오면 저한테 항의하셔도 됩니다.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권해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말도 안 되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러면 주식 공부할 필요 없네. 맞아요. 주식 공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좀 주식을 공부를 하지 말자라는 어떤 끝맺음으로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이거 역시도 여러 가지 어떤 주식 책을 본 과정 안에서 하나의 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것들도. 그래서 사실 이 원칙보다도 스스로 이왕 주식을 시작했다면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게 어떤가 싶은 거예요. 사실 주식책을, 제대로 된 주식책이 한 100권 안 되거든요. 볼 책은 다 그냥 그런 책이 많아요. 진짜로 마음에 새기는 책들은 저는 10권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들을 한번 보고 끝까지 가본 다음에,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책 권수로 따지면 100권을 일주일에 한 권씩 보면 2년 걸리잖아요. 그런 과정까지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매매를 원칙을 정해야지만 그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이 아무리 이 원칙이 좋다라고 설명해도 끝까지 공부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원칙을 못 지킵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왜냐면 공포라는 것이 있거든요, 주식에는. 그리고 뭔가 모를 어떤 정보도 많고. 그래서 극약 처방처럼 뭔가를 이 에피소드처럼 말씀드렸지만, 이거의 핵심은 매매 방식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만약에 회원분께서 이 방식 괜찮다라고 하시면 한 종목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매매를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꼭 주식이 뭐 어떤 하나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의견, 혹시 나의 의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에게 전화하셔서 서로 한번 소통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지 원칙은 심플해야지 원칙입니다. 원칙에서 너무 복잡해버리면 그건 원칙이 아닙니다. 비법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또 50분이 지났는데요. 제가 주말에 좀 일을 좀 해서 좀 못했던 거 좀 채워놓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원칙을 지키는 원칙을 좀 유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 하루 모두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